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지난 한 해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연합 국가들의 에너지 대란 또 나토 가입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중국과 미국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앞으로 이스라엘과 지구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매주 중요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왔었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어느 정도 또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대예측 2023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탁월한 중동 전문가이시죠. 조현영님과 함께 미래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2년 정신없이 보냈죠. 2023년을 맞이하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국제 정세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제 분석이 아닌 이제 중계 방송을 한 느낌인데 내년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예언가는 아니지만 뭐 예언가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3년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것들을 예측해 볼지 첫 번째 예측 이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은 2016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테러 희생자가 발생한 해였는데요. 3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테러 소탕 작전으로 1년 내내 팔레스타인과 무력 충돌을 벌여 이스라엘은 31명, 팔레스타인은 16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삐걱대던 베네트 라피드 정부가 연정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인해 결국 붕괴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5차 총선을 치렀는데요. 11월 1일 치러진 5차 총선에서 친네타냐후 우파 정당 연합이 64석을 차지하며 승리했고 이 가운데 독실한 시오니즘당이 급부상하며 5차 총선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문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1월 1일 날 이스라엘에서 치러진 5차 총선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총선을 치르는 일은 없겠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새로운 내각 정부한테 이렇게 초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워낙 지금 불안하게 출발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리 예측하다 보면 전제 조건을 이제 많이 깔아야 되거든요. 뭐뭐 한다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임기가 4년인데 최소 2, 3년은 갈 것 같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국내 정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느냐, IDF 군 숙정을 개혁하느냐, 그다음에 팔레스타인발 테러 진압하고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이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걸 결정을 해놔야지 이제 네타냐후 정권이 이제 2, 3년 갈 건지 이게 되면 2, 3년 이상 가는 거고 그걸 못하면 이제 주저앉겠죠. 11월 1일 총선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크고 작은 그런 테러들이 여러 건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정부,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에서 팔레스타인과 또 가자 지구를 대하는 그런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슈는 이제 우리가 번역별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서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당국과의 문제,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간의 문제인데 분리해서 보면은 서한 지구에서는 일단 요번에
벤그리비어 그 치안부 장관이 이제 국가안전부로 개칭해서 임명이 됐는데 국가안전부 확대 개편을 하면서 경찰 교전수칙 개정 강경 대응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치안은 이렇게 됐고 치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치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이 중요한데 소몰리치가 최근에 팔레스타인 민사기구인 이제 코가트 수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법안으로 지켜졌죠. 서한 지구내 테러 세력의 거점 가옥들을 이제 파괴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작업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 치안을 이제 서한지구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되면은 이제 서한지구 내 이제 테러 문제는 일정 부분 이제 진압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자지구 이제 하마스인데 하마스가 그러니까 서한지구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칼침 테러나 뭐 이렇게 화염병, 돌 투척 이런 저강도 테러라면은 가자지구에서는 이제 군사적인 이제 테러가 들어오고 로켓이 날라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외부 세력의 지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란이 지원을 끊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난으로 당분간은 이제 그 대규모 군사 공격은 이제 소강 상태로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이제 만약에 if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난번 장벽의 수호 작전처럼 수천 발의 뭐 로켓이나 드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트냐후 내각은 단순히 아이언돔을 통해서 방어전만 펼칠 게 아니라 지상군을 투입해서 완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군부의 반대로 인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완전 민사작전으로 지상군 투입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뭐 그쪽도 그렇고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뭐 피해는 다 나오게 돼 있죠. 이번에 그 선거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상황이 이제 독실한 시오니즘, 그 정통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의 정통 유대인들의 지위가 또 앞으로 많이 좀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입김도 세지고 또 그에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올 것 같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의 정통 유대인들의 이 지위 많이 올라가겠죠? 뭐 올라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정책으로 이제 따져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게 이제 하레디 보조금 증액이에요. 경전 연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 증액과 정통파들의 군면제 이런 주장은 난무하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연정 안에는 그래도 누가 뭐라도 리쿠르당이 세속적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정당이 있습니다. 이거 다수당이에요. 일당이에요. 원내.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리쿠당이 용납을 안 하죠. 네트냐후가 이제 재무장관 재임 시절에는 초종파파 및 네게부 베두인족에 대한 그 출산 보조금을 완전히 그냥 깎아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수익 구조였나 봐요. 애를 낳으면 날수록 이제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한 5 낳으면은 BMW 몰고 다닌다고 해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일소로 했어요. 구조조정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경고망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연정 내 이런 걸로 이제 분란은 있겠죠. 그렇지만 해체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해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독실한 시오니즘당의 그 벤그비르가 우리는 더 이상 베냐민 네타냐후 당신하고 못하겠어 빠지겠어 그러면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번에 그 내각의 출범이 늦어진 협상이 늦어진 게 이런 걸 법안으로 다 명시를 한 거죠. 합의체에 관한 안전장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정치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건수 잡으면 다 얘기가 되죠. 해체의 근거가 될 만한 거는 이제 이른바 네트냐후 제시한 핵심 국정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정착청 확대, 테러 진압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해체는 되겠죠. 그냥 핵심 어젠다 같은 경우는 독실한 시온주의 정파들도 이제 하레디 보조금으로 연정을 파기한다면 이제 국민적 역풍을 받습니다. 이건 인기가 없어요. 좌우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주장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귀환법을 대폭 이제 손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사람들, 알리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닉 주에 대한 이제 탄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건 알리야법은 좀 지켜봐야 돼요. 현재는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법안으로 나온 건 없지만 나오는 얘기가 grandfather clause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내법에서는 유대인을 이제 모계 중심으로 따지는데 알리야는 이제 조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들 간의 논쟁이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아랍계 인구가 이제 증가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좌파 시민단체나 국제 싱크탱크에서는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인구를 이제 확대해서 자꾸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도는 뭐 750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요르단 계곡까지 퍼져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인구가 750만인데 사실상은 400만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리아법이 물론 이스라엘 규환이라는 그 위대한 숭고한 명무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 인구 통계 싸움이거든요. 정통파들이 원하는 까다로운 기준보다는 조금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까. 왜냐면 인구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주장은 세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조율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로 하면은 메시아닉주에 대한 어떤 뭐 이게 부수적인 혜택도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측합니다. 2023년 우리 조현영님께서 내다보는 이스라엘의 미래,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비움입니까, 아니면 태풍입니까, 번개입니까? 흐림,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자, 저희들이 또 예측해볼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히잡 불량 착용으로 도덕 경찰에 끌려가 구금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마샤 아미니 사건 이후 이란에서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 세력에 맞서 강력한 무력 진압을 시도하고 있고 체포된 시위대를 공개 처형하기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란은 유럽연합과 함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벌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한 이란 핵합의를 되살리는 데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는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란 시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개월 전에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로부터 시작된 이란 시위, 수그러들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이젠 그 이란이 공개 채용을 또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시위 동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또 이걸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굉장히 공분하고 있고, 그런데도 또 이란 정부는 이런 그 국제사회의 공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시위가 사그러 들어갈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될까요? 아니면 더 심하게 끝까지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위는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압이 강하면 이거는 뭐 뒤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 반정부 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강화될 것이요. 그러면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권이 뒤집힐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호메이니 혁명에 성공했던 이유는 미국 카터 행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부 세력이. 근데 현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정부 시민 세력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립 서비스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 정권이 취약해진 건 명확해져요. 핵심 이제 기구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떠받친 핵심 기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군부도 동요하고 있고 공무원 사회도 동요하고 있고 핵심인 사제 그룹도 사제들도 많이 감옥에 간다고 해요. 근데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제야 매체 통해서 들여다보면 사제들도 많이, 사제라면 이슬람 사제를 얘기하는 이슬람 사제들도 많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따로 감호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사회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런 기둥들이 해체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반정부 세력이나 민중복지 쪽에서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이란 정권은 계속 이제 세력이 약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걸 지원을 세게 해주면 이제 뒤집을 수 있는데 미국이 안 하고 있고, 물론 이스라엘이 물론 레짐 체인지 공작을 하지만은 이스라엘과 좀 역부족이고 미국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란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자 지구의 테러 조직이나 시리아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같은 데도 무기와 돈을 지금 조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역시 그 분위기는 뭐 계속 먹구름일 것 같은데, 더군다나 또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선제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네타냐후가 국내 매체하고 인터뷰는 별로 안 하는데 해외 매체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정강 정책을 쭉 밝혔는데, 이른바 네타냐후 독트린의 1번이 뭐냐면 이란 핵이고요, 2번도 이란 핵이고요, 3번도 이란 핵이에요. 그거랑 이제 사우디 관계 정상화인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 정치, 이제 IDF 숙군, 뭐 테러 진압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방해 세력이 많거든요. 그 IDF 개혁을 못하면은 선제 타격도 불가능해지고, 강경 일본도로 하지만은 이제 미국이 이제 방해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선제 타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시설 사보타지나 레짐 체인지를 위한 공작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만약에 선제 타격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요건이 있어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장성들이 따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타냐후의 의지나 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역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안 하는 한 이거를 독자적으로 뚫고 나가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게 되려면 국내 정치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뭐뭐 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정치가 안정화가 되면은 선제 타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국내 정치가 안정화가 안 되면은 선제 타격은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고로 이제 제한적인 이제 레짐 체인지 공작이나 사보타지 공작, 모사드발 이런 것만 횡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어쨌든 뭐 이렇게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반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대리 세력을 지금 구조조정했고 지금 헤즈볼라를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바논발 이제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요. 가자 지구보다 레바논 쪽에서 좀 대규모 군사 캠페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사인만 지금 남겨놓거든요. 근데 누가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게 딱 서로 사인 교환해야 되는데 그것만 지금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반정부 운동 때문에 좀 지연됐고요. 그러니까 이 옵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관계에서는 반정부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JCPO에 사인해버리면 미국이 지지자가 돼버리잖아요. 그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이 러시아에게 이제 무기나 이런 거 이제 드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약간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JCPOA 뭐 브레티브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은 이건 합의되나 안 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란은 핵 우라늄 농축이 이미 60% 도달돼 있고 실질적인 핵 합의는 의미가 없어요. 돈 받고 합법적으로 하느냐, 돈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합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JCPOA는 미국 바이든의 그 얼굴 살리기지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 2023년 날씨 기상도 어떻습니까? 맑음, 흐림, 비옴, 천둥, 번개, 태풍 어떤 겁니까? 태풍 속 전야. 태풍 전. 태풍 전 전야. 아유, 이것도 참 심각하네요. 고요한데 뭐 특별히 벌어진 건 없고 항상 긴장감이 올라 있는 상태. 그거죠. 태풍 전야가 더 무섭죠. 그죠.